그 다음에 이제 재배하려면 첫 번째 경운하고 토양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시비 관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콩 재배 시는 일단 쟁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좀 좋고요. 만약에 논콩을 계속 재배했다고 하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논콩 재배를 할 경우에는 쟁기 혹시 이제 논에 들어가 보시면 쟁기층이라고 생긴 게 알죠? 그래서 발을 쭉 넣어보면은 20cm 밑으로 잘 안 내려갑니다. 발로 이렇게 장어식으로 문질러 보면 더 깊이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 종아리까지 땅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발목 정도 내려가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에 맨질맨질한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형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면서 밑에 쟁기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쟁기층을 좀 파괴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쟁기질을 한번 해주시고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비입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PK 질소 인상 가리를 성분량으로 3대 3대 3.4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많죠. 무료로 해주는 게 뭘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 무료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 익산도 아마 할 텐데 미생물 제재 아마 거의 무료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드린 게 많고 또 이 영농교육 할 때 돈 받나요? 무료로 해주십니다. 센터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영농교육 혹시 뭐 다른데 컨설팅 받거나 하시면 돈 비싸게 내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교육 무료로 해드리죠. 토양 검정 무료로 해드리죠. 미생물 제재도 거의 무료로 드려요. 그죠? 이 세 가지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이제 토양 검정입니다. 토양 검정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거기에 처방서가 나옵니다. 이 밭에는 이 논에는 얼마의 비료를 넣으시오, 얼마의 퇴비를 넣으시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지금 받으십시오. 지금 영농교육 끝나시면 바로 흙을 떠다가 센터에 검정을 의뢰하시면 무료로 한 2주 안에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시고 내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알아보시고 시작해야 되고요. 토양 검정을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맨 앞에 pH가 나옵니다. pH. 콩제 밭작물에는 pH가 중요합니다. 논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고 뭐 물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밭작물은 pH가 아주 중요합니다. pH가 안 맞으면 잘 생육을 안 합니다. 그리고 pH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병도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이제 밭에는 이제 pH 조절을 위해서 석회를 정부에서 3년에 한 번 정도의 석회질 비료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죠? 벼에는 뭘 주죠? 3년에 한 번 정도에? 예, 규산 줍니다. 볏짚 많이 수거하실 텐데 수거하시면 규산질 비료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밭작물은 뭘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네, 석회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컨설팅 해주는 게 이제 토양 검정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이 토양 검정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비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대략적으로는 원래 콩을 재배했던 데는 3.4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처음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많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개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모르잖아요. 반드시 토양 검정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석회를 꼭 100에서 200kg 정도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씨바르다. 재배하시면 알겠지만 석회 시험을 꼭 넣어주셔야지만 콩 수량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쟁기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쟁기층이 논바닥에 20cm, 30cm 더 이상 안 들어가면 쟁기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쟁기층이 아주 맨질맨질합니다. 발로 밟아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토 파쇄기로 충분히 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토 파쇄기를 깨준 그 콩 뿌리가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뿌리가 쭉 들어가는데 경방층을 깨줄수록 뿌리가 깊숙이 들어갈수록 도복도 잘 안 되고 그 비료도 땅에 있는 흡수를 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의 가뭄이 와도 토양에 깊이 있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수분 관리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쟁기층을 반드시 깨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논면적인 한 55%는 쟁기층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깨줘서 생산량이 한 20에서 40% 이상 증수될 수 있도록 꼭 쟁기층을 깨주는 게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콩이 태풍 3번 오면서 많이
한 40도 가까이 쓰러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 많이 쓰러지면 수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제 축산도 많이 이렇게 40도 가까이 많이 쓰러져서 뭐 처음에는 걱정을 안 했는데 그 중간중간 안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 안에 이제 습기가 많습니다. 이게 밭이라 균평 작업이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됩니다. 논도 물 넣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밭은 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비바람이 많이 와서 이게 쓰러질 경우에는 수량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방층을 깨져서 뿌리가 충분히 들어가서 도복이 안 되고 수분 흡수나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쇄하는 방법입니다. 진동식이 있습니다. 땅 속에 크랭크식으로 넣어가지고 흔들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쟁기층을 깨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동식 밑에 깨면서 이 완결을 투입하는, 아마 연시회 때 오셨으면 보셨을 텐데 진동을 하면서 완결을 넣어줍니다. 이제 쉽게 해서 암거배수 비슷하게 해서 그 땅 속에 물을 흐름을 좋게끔 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결층을 넣어서 거기서 수분이 잘 이동되도록 안내하는 게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다 어려우면 그 망곡형이라고 해가지고 두더지 구멍 하듯이 땅 속에다가 신토 파쇄기를 집어넣어서 밑에다가 구멍을 내주는 겁니다. 구멍을 아예. 여기는 구멍을 낸 다음에 완결을 넣어준 거고요. 이거는 진동으로 흔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구멍을 그냥 내줘서 거기를 통해서 수분이 잘 이동되고 땅 안에가 경관층을 깨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경관층을 한번 깨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깼을 경우에는 물리성이 아주 개선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밑에까지 쭉 내려갑니다. 보통 한 작도층이 한 10 내지 20cm인데 더 20cm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모든 양분이나 수분 관리나 아니면 도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무처리했을 때보다 한 수량이 3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축산에서 수량이 350kg, 330kg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는 이런 것들까지는 하기 힘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콩 수량 매년 했는데 수량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밭에서 논에도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명거배수, 안거배수입니다. 이제 안거배수는 또 쉬운 말로 땅속 배수, 땅 속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고, 명거배수는 이제 지표 표면에서 물을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전에 이런 안거배수 시설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계단논에다가 그 콩을 심었을 때 계단 맨 처음 부분을 포크레인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배수관을 넣고 자갈을 넣고 다시 작독층을 넣고 여기서 수분을 쭉 빼는, 물을 빼는 그런 그 계단논에서 빼는 그런 암거 배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긴 한데 작년처럼 비가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여러 번 와가지고 엄청나게 오면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물이 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이것만 믿고 그 배수에 신경 안 쓴 농가들은 실패한 농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거 배수, 땅속 배수만 믿지 마시고요. 땅속 배수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명거 배수를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명거 배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콩 두둑을 최대한 기계화 했을 경우에 콤바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두둑을 높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포장 주위에 가장자리에 한 50에서 80cm 간격의 넓은 배수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논에다가 콩 재배를 할 경우에는 이걸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게 웬만한 비가 와도 안전하게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중간에 한 10이나 20m 간격으로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어 주셔서 그 물들이 가운데 있는 물들이 그 깊게 파인 가장자리의 배수구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까지 축산에도 이렇게 매년 합니다. 근데 18년도에 축산에서 실패한 그 일부 지역이 조금 실패했습니다. 임몰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안에는 다 만들어서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수로를 통해서 배수구에 빠지잖아요. 그럼 바깥에 대형 그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 정비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비가 한꺼번에 왔을 경우에는 수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콩밭에 논콩이 배수로나 이런 간격을 잘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나가는 그 물이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수로가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빠지고 오히려 그 피해를 받습니다. 여기는 잘 관리했는데 수로도 그 주변 수로도 일정하게 깨끗하게 잡초라든가 아니면 침적되어 있는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미리미리 봄철에 제거해 주셔야지만 봄철이나 혹은 장마철에 집중 강우가 왔을 때 물이 쭉쭉 빠져야지만 그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게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노는 콩에 재배할 경우에는 배수로에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논콩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면거 배수로 꼭 설치하고 안거 배수도 해주시고 바깥에 수로까지 연결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량이 32% 이상 증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입니다. 콩 전용 복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8-14-12 NPK입니다. 인산, 질소, 가리. 보통 2포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토양 검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이나 땅콩이나 전용 복도 시비를 할 수 있는 비료를 찾아보니까 9-9-1 플러스 1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8-8-9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하셔서 어느 복합 비료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토양 검정을 맞춰서 시비 처방에 맞춰서 미리 기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퇴비도 아마 보통 한 1톤 가까이 넣어두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토양 검정을 하면 2톤을 넣을지 1.5톤을 넣을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리부터 뿌리고 그 다음에 로타리를 꼭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회를 같이 넣습니다. 석회를 넣는데 퇴비하고 힘드셔서 석회하고 퇴비를 같이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를 같이 퇴비하고 넣으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시비한 효과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퇴비를 먼저 혹은 석회 비료를 먼저 따로따로 한 달 전 정도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 2주 전쯤에 석회질 비료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2번 로타리를 치긴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석회는 매년 안 넣어도 되니까 토양 검정에 맞춰서 뭐 pH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매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석회는 그 3년에 한 번 정도 정부에 주니까 그걸 넣으시면 되고요. 퇴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석회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최소 2주 이상 띄워가지고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석회 비용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석회 시용해서 pH가 적어도 6 정도 내외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콩 재배할 때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석회질 비료를 잘 넣어주시면 이제 칼륨 비료를 좀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결국은 칼륨이라는 게 대부분 과일이든 뭐 감자든 뭐든 작물 중에 나중에 수확할 때 수확물에 많이 영양분을 들어갑니다. 가리가. 그래서 석회하고 가리가 효과가 좋아지고요. 이렇게 해서 꼭 2-3년에 한 번씩은 꼭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질소질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굴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kg 생산하려면 질소가 한 20에서 25kg 필요한데요. 이걸 공급을 할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굴류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굴류균이 그 땅 속에 뿌리에 있어서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그게 공중에 질소를 고정을 해가지고 콩에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그거 감안해서 넣어주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 때 질소를 많이 흡수합니다. 이때 질소질 비료가 부족하게 되면 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기 때 개화 후 한 30일 동안 그 콩 생육 기간에 약 70%의 질소질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물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개화기 이후에 시비 관리를 좀 관심 있게 두시고 그 다음에 생육상에 따라 가지고는 요소를 추비로 좀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양제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영양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주실 때 요소 비료를 그 옆면 시비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얘네가 위로만 또 많이 자라고 또 오히려 도복이 많이 될 수 있고 과본무 되면서 계속 그 가지만 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에 꼭 알맞게 시비를 넣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굴류균,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콩한테 줍니다. 근데 이것만 믿고 질소질 비료를 안 줄 경우에는 수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토양 검정에 맞춰서 꼭 시비를 해주시고 생육 중간중간 꼭 시비를 했다고 해서 기비 다 넣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토양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집니다. 사질답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비가 자주 오고 뭐 하면 비료기가 많이 씻겨 내려갑니다. 물이 쭉쭉 빠지니까 잘. 그래서 잎이나 이런 가지 상태를 보시고 추비를 할 때도 있고 오히려 시비를 안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원래 토양이 너무 좋아서 비료 양물 너무 많이 갖고 있을 때 얘가 또 가본무합니다. 그럼 막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럼 어떻게 돼요? 순지르기를 또 해야 되죠. 그때 너무 많이 자랐을 경우에는 순지르기 해서 밑에 콩이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비료하고 순지르기를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질소질을 이렇게 공중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수분 관리를 잘 못할 경우에는 논에 이런 뿌리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이 항상 고여 있거나 왜 그러냐면 논은 대부분 그 점토 성분이 많은 논들이 많습니다. 그런 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이 들어가면 잘 안 빠집니다. 배수로를 잘 안 해주면 그럴 경우에는 습하면 이 굴류균들이 뿌리에 붙어 있는 이 동글동글하는 굴류균들이 잘 생육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뿌리에 습해가 발생하고 수량도 감소하는 원인 중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관리와 그다음에 질소를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산입니다. 인산은 밑가름으로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인산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착엽하고 꼬투리의 콩알수를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꼭 질소만 주지 마시고 복합 비료를 꼭 넣어주시는 이유가 이런 게 있고요. 칼륨, 칼리 같은 경우는 혹은 가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그 칼륨이 수량에 저장되기 때문에 콩 알에 많이 저장되기 때문에 꼭 추비할 때는 꼭 넣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제를 많이 칩니다. 생육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영양제를 치면 수량이 올라가겠죠. 보시는 것처럼 영양제를 치면 한 27%, 그냥 무철했을 때 100% 기준으로 요소를 비웠을 때 23%입니다. 영양제 비싼 거 많이 치시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복비에 등록된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비싼 거 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요소를 쳐도 만약에 꼭 영양제를 넣고 싶다고 하면 이런 걸 넣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 치셔도 상관은 없는데 비싼 거보다는 저렴하고 좋은 걸로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이 칼슘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단백질 결합에 식물체 조직을 만듭니다. 식물체 세포벽이나 이런 데에 이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체 기본 그 16가지 영양 성분 중에 이제 NPK 다음으로 칼슘이 가장 많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산성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굴류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칼슘이 많이 부족하면 꽃이 떨어지거나 뭐 꼬투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에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아마 원예작물 쪽에 고추, 토마토 칼슘 부족하면 어떻게 뭐가 오죠? 배꼽썩은병이 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양들이 옵니다. 그래서 칼슘에 꼭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pH하고 수량하고 그 다음에 병 발생을 조사해 봤더니요. 보시는 것처럼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6 내외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4에 내려갈 때보다는 오히려 수량이 증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에는 약간 pH 6 내외로 꼭 잡아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H가 증가되면 증가됐다는 얘기는 알칼리로 넘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그 검은 뿌리 썩은 병이 많이 병이 좀 많이 발생하는. 감자 같은 경우도
알칼리로 넘어갈수록 뭐가 많이 발생되죠? 대댕이병이라는 병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곰보같이 이렇게 흠이 생기는 병. 그래서 pH하고 이제 곰팡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pH를 6이나 이 정도 내외에 발생 안 하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